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기를 강의하는 문종필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소개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소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소개 요청하는 데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죠.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받는 툴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소개 요청의 진정한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개를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그럼 많은 학습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발굴을 해야 되니까요. 소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계약을 해야, 신계약을 해야 이 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인 시장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소개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소개 요청을 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미국의 림나라는 보험 리서치 기구에서 이런 재밌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소개를 요청했을 때 소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보다 청약서에 사인을 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소개를 요청했을 때 소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실제로 소개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소개를 요청했을 때 그 계약 유지율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요청한다라는 사실은 소개를 단순히 요청해서 내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낸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우리가 일하는데 고객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를 요청했을 때 고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청을 받아주거나 거절하거나. 고객이 우리의 소개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고객은 소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소개 요청을 거절했을 때는 고객은 우리에게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중요한 계기라든지 어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고객은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 요청의 의미, 단순히 누군가를 소개받는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개를 받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방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암시를 주는 거죠. 당신은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최면 같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례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재무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느낀 점은 있으셨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고객은 대부분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미팅에는 오늘 이야기를 근거로 당신의 재무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만났을 때 당신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미리 뿌려놓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다음에 만났을 때 고객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이 중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거를 소개에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인사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땡땡땡 설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땡땡땡 설계사입니다. 사실 우리 홍길동 고객님께서는
우리 땡땡땡 고객님으로부터 소개받았고요. 우리 땡땡땡 고객님은 우리 또 땡땡땡 고객님으로부터 또 소개받아서 인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개로 인해서 제가 오늘 고객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경우 고객에게 이제 당신이 소개할 차례입니다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평범한 인사를 하시지 마시고요. 고객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게 된 그 히스토리를,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당신 차례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 진짜 소개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 정말 이 한 명만 소개받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아마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방송상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먼저 넣어놓고 마지막에 소개 요청은 이 수첩을 이용하는, 이 수첩. 시중에 나가시면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작은 핸드 수첩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고급 사실 필요도 없고요. 작은 거 하나 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할 때 누구의 소개로 인해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 수첩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재밌는 현상은요, 다른 RP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소개 요청을 했습니다. 고객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고객님을 관리하고 고객님께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소개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 영업할 때 그런 식으로 소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개 수첩 하나만으로도 RP가 바뀝니다. 고객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821번째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 수첩을 줍니다. 소개 수첩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다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도 하고요. 초반에 제가 암시를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암시에 대한 그 같은 맥락에서 고객들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컨셉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새 수첩을 샀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런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객도 부담 없이 한 500 몇 번째 내가 소개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새 수첩이라고 해서 1번부터 출발하면 고객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개 요청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강사가 이야기해드리는 이 소개 요청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좋았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소개를 자신 있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소개받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시를 이용해서 소개 요청을 받는 좋은 툴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